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디어텍과 삼성 간 거래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미디어텍과 관련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 하나는 미디어텍이 삼성 스마트폰에 AP 추가 탑재를 노리고 삼성의 디멘시티 AP 가격의 특별한 할인을 제안했다는 유명 팁스터 레베그너스의 업로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올가을에 나오는 디멘시티 9400이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 노드를 활용해서 제작될 것이란 공식 오피셜이 있었습니다. 디멘시티 9400의 경우는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스냅드래곤 8 4세대 AP와 그 엑시노스 2500과 경쟁할 AP입니다. 명실공히 디멘시티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퀀텀 점프를 통해서 최고 AP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는 AP입니다. 사실 이 루머 수준의 소식과 오피셜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의 역량이 올라와 준다면 미디어텍과 삼성 간의 거래가 좀 더 내밀하고 전략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삼성이 종합 반도체로서 뛰어난 경쟁력은 메모리 파운드리 세트 업체로서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같이 하다 보니 후공정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두 사업 영역 간 교집합이 생기고 있고,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파운드리 고객 확보를 위해서 HBM이라는 메모리와 후공정을 턴키로 팹리스에 먼저 제안하는 융통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패키징 설비의 부족이라는 한시적인 시장 상황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융합되면서 이전에는 프로세서 업체에 전적으로 을로 기능했던 메모리 업체가 이제는 프로세서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위상 변화를 통해서 프로세서 물량을 자신의 파운드리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삼성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메모리도 HBM이라는 최고 사양 제품에서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도 TSMC 추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절체절명의 기회를 비즈니스에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항기하는 이유는 디멘시티를 만드는 미디어텍과의 관계도 이런 삼성이 갖고 있는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활용해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텍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의 디멘시티 9400과 같은 그 최고 사양의 AP를 최대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에 탑재해야 명실공히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진영 최고 AP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루머 수준이긴 하지만 레베그너스라는 팁스터가 미디어텍이 삼성의 자신의 최고 사양 AP의 특별 할인가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고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으로서는 자신의 AP와 함께 외부 AP를 자신의 폰에 함께 탑재하고 있죠. 그간 스냅드래곤 제품을 써왔는데요. 디멘시티가 치고 올라와서 성능이 스냅드래곤과 겨룰 만큼 뒷받침되기만 한다면 퀄컴 AP만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은 디멘시티 제품이 못하기 때문에 퀄컴 제품을 쓰고 있는 것이지 퀄컴만을 계속 고집할 다른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레베거너스 업로드 내용에 아직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으로서는 퀄컴 AP를 버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삼성과 퀄컴 간의 칩 탑재와 관련한 계약 연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것일 뿐 하나의 옵션으로 디멘시티 AP를 삼성이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실제 삼성은 자신의 보급형 갤럭시 폰에 디멘시티 AP 탑재를 점점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레베거너스 업로드 내용이 터무니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럴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미디어텍은 삼성의 자신의 보급형 AP 가격 할인도 제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그 보급형 제품에서 삼성의 자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디멘시티 9400과 같은 최고급 AP도 탑재 제안을 동시에 하는 형태로 삼성의 관심을 최고급 사양의 AP로 확장되게끔 유도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으로서도 나쁠 게 전혀 없는데요. 디멘시티 경쟁력이 올라오면 스냅드래곤과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멘시티의 갤럭시 폰 추가 탑재를 지렛대로 미디어텍으로 하여금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만 고집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디멘시티 AP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기라는 식으로 역제안을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텍은 TSMC에 절대 의존하는 파운드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인텔과 협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로 16나노에서 미디어텍과 인텔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죠. 이런 일이 삼성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의 실력 부족이 더 문제인 것이죠. 이 실력만 올라오게 된다면 팹리스들이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고, 미디어텍이 자신의 AP를 일부 삼성에 맡기고 갤럭시폰에 자신의 AP를 추가 탑재하는 딜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디어텍으로서도 TSMC의 칩을 전량 맡기는 데 따른 부담이 큽니다. 칩 제작 단가가 너무 비싼 탓이죠. 디멘시티 9400의 경쟁 AP라고 할 그 스냅드래곤 8 4세대 AP 같은 경우도 올가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8 4세대 AP 경우는 비싸기로 악명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3세대 AP 같은 경우는 TSMC의 4나노 노드로 만들어졌는데요. M4P 노드죠. 이 개당 가격이 $200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나로 한 35만 원이 넘는 것이죠. 그런데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는 3나노로 TSMC 3나노로 제작되고 퀄컴의 자체 CPU IP인 오라이온이 처음으로 탑재되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디멘시티 AP를 만드는 미디어텍으로서는 삼성 파운드리의 역량만 올라와 준다면 삼성 파운드리 활용을 지렛대로 퀄컴 AP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비즈니스 기회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봐야 합니다. 미디어텍의 위상 같은 경우도 예전의 미디어텍이 아닙니다. 예전 같으면 산자이폰에 들어가는 AP를 만드는 업체 정도로만 치부돼 왔지만 최근 1, 2년 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P만 놓고 봐도 미디어텍의 디멘시티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엑시노스는 물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위협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게 그냥 립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메이저 팹리스들이 너도나도 미디어텍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신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당장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디어텍과 CPU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ARM 기반 CPU를 내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미디어텍과 협업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미디어텍이 향후 크롬북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IP를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도 난 적이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자동차 칩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게임이나 비디오 스트리밍을 이용할 수 있고 AI 기술을 통해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도 작용하도록 하는 기술을 미디어텍과 엔비디아가 함께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디어텍은 자동차 제조업체 제공하는 시스템 온칩에 그 엔비디아 GPU 칩넷과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메타 같은 경우도 미디어텍과 차세대 AR 스마트 글래스용 칩 개발을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 메타의 경우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그간 이 분야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해 왔었는데요. 미디어텍으로 협력사를 메타가 갈아탄 것이죠. 미디어텍 제품이 가격은 싸지만 성능은 퀄컴 칩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메타가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삼성으로서도 미디어텍을 경쟁 AP 업체이자 비즈니스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만드는 조력자로 활용할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미디어텍의 거래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